자,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사건부터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남 순천의 묻지마 살해 사건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 자, 먼저 사건의 범인 박대성이 취재진 앞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기억이 전혀 안 나세요? 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기억 전혀 안 나요?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조금씩 어디까지 기억이 나요?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 없나요? 죄송합니다. 자, 얘기 들었는데 저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되나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가희 기자, 이 와중에 박대성이 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 이런 정황이 좀 발견이 됐어요. 그렇습니다. 박대성이 영장 실질 심사 때 소주 4병 정도 마셨어요라고 말을 했잖아요.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만취 상태였다 이렇게 아마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실제 경찰이 박대성의 가게를 압수수색을 했더니 소주 4병이 식탁 위에 올려져 있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2병만 마셨고요. 나머지 2병은 비워지지 않았습니다. 또 박대성은 범행을 저지른 후에 이 골목길에 접어들 때 일자로 아주 곧게 걸어오거든요. 전혀 취한 사람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 2병 마셨고 똑바로 걸었다. 이러면 거의 2병이 적은 양은 아닙니다만 일단은 술이 세다고 하면은 그렇게 많이 마신 것도 아닌데 어쨌든 이 박대성을 검거하는 데 도움을 줬던 이 시민도 보면은 만취 상태에서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박대성의 진술이 좀 신빙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취재진이 질문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술을 마셨냐? 네. 그랬더니 4병이라고 답을 했고요. 소주였냐? 그랬더니 맞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음주의 어떤 종류와 양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경찰 조사를 보면 4병까지는 마시지 않은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번 사안 사실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저는 중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박대성 입장에서는 본인이 완전히 만취 상태였기 때문에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벌인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진술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이 범인의 행적을 보면은 의식하에서 그리고 계획적인 부분들이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네. 먼저 이 해당 20대 여학생을 쫓아가기 전에 다른 택시기사와의 접촉도 있었었죠. 맞아요. 그 당시에는 또 그 택시를 그냥 보냈습니다. 어떤 범행 대상을 물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도 있었고요. 흉기를 사전에 휴대하고 있었다는 점, 이 부분도 사실 계획적인 범행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새로 공개된 CCTV가 있습니다. 바로 이 끔찍한 범행을 벌이고 난 이후에 도주를 이어가면서 한 주차장에서 행인과 시비가 붙은 그 모습을 영상으로도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네. 당시에 이 시비가 붙어 있었던 이 행인은 눈빛에 살기가 어려 있었다. 만취 상태로 보이기보다는 일단 어떤 살이에 찬 눈빛, 굉장히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본인도 직감할 수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밝히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보자면 일단 본인은 더 많은 음주량을 주장함으로써 의식하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점을 좀 한 번 더 강조해보기 위한 진술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범행의 이 과정을 보자면 주치감경 이런 부분은 결코 허용될 수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야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건이 커지면서 이 박대성이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증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김묘성 기자님, 일단 지인들 제보에 따르면요, 이 박대성이 학창 시절 내내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의 학교 동창 그리고 군 생활을 함께했던 사람들로부터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먼저 초등학교, 중학교 동창이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한 사람은 초등학교 때까지는 이 박대성이 친구들을 그냥 괴롭히는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네.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학교로 들어가면서 폭력성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이었는데 직접 경험을 해보니 이유 없이 갑자기 머리를 때리거나 시비를 거는 일이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고요. 예.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자기보다 덩치가 크거나 센 친구들에게는 굽신거렸다라면서 전형적인 강약약강이라고 하죠. 네. 강자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약자한테만 강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비겁한 모습도 있었다라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대성과 같은 중대에서 군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부터는 박대성은 선임,
후임, 동기 가리지 않고 항상 시비를 걸며 오. 싸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자면 상대를 가리지 않고 폭력성이 뭔가 확대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박대성은 항상 부대 안에서 위압감을 조성했고 또 자신이 무서운 사람이다라면서 과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중대 사람들과 주먹질을 하기도 했는데 증언에 따르면 가혹행위를 일삼으면서 영창을 가기도 했다라는 이야기까지 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창을 갔다고 하면 굉장히 좀 군대 내에서 좀 중한 좀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강약약강의 인물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변호사님 일단은 이 안타까운 점이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경찰하고 면담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찰 면담했었다라면 이 범행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죠. 워낙 사안이 참담하고 안타깝다 보니까 이랬으면 어땠을까, 막을 수 없었을까 이런 후회와 아쉬움이 계속 남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범행 직전에 이 박대선의 친형이 지금 동생이 가게에 있는데 자살을 할 우려가 있어 보인다. 뭐 술 마시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이제 출동을 좀 해달라 이렇게 전화가 걸려와서 경찰이 바로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전에 그러니까 범행이 있기 불과 한 20여 분 전에 박대성과 면담을 진행을 봤는데 술을 마신 상태는 맞지만 비교적 차분하게 대답을 했고 네. 이상 지구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른 신고를 받고 이제 경찰들은 그대로 이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런 참혹한 범죄 현장을 누가 예측이나 가능했겠느마는 네. 좀 너무 아쉽다. 좀 막을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을 또 표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상황입니다. 네, 들을수록 뭐 참담하고 안타까운데 변호사님 그리고 이 피해자가 이 참변을 당하기 전에 내 뒤에서 누가 따라오고 있다고 하면서 친구와 통화한 사실도 일단 공개가 됐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이 피해 여학생이 뒤에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는 점을 좀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누군가 쫓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다급하게 뛰어가는 그런 음성을 친구가 들었다고 하고요. 신고를 해달라 이런 말도 남겼다고 지금 합니다. 저걸 통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점은 이 해당 사건을 목격한 목격자의 어떤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피해 여학생이 살려달라고 한 그 마지막 말이 도대체 잊혀지지가 않는다. 너무 참담하다. 이런 목격자의 증언들도 이어지고 있어서 이번 사안 정말 온 국민을 슬프게 빠지게 한 그런 정말 안타까운 사안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